네,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은행주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해봤고, JB금융지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죠. 기타 자회사들도 조금 있고요.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상장된 게 전북은행이었는데, 우리은행이 14년도에 정부 주도로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이쪽에다가 떠가라는 식으로 넘겼어요. JB한테는 야, 너 전북이니까 광주은행 떠가고 BS 너 부산이니까 경남 떠가 이래가지고 지금의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봤지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양호했습니다. 은행들 중에서 그나마 방어가 잘 되는 축에 속해 있었고요. 배당 버퍼 같은 경우도 일단 알려진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배당 성향 20%를 봤을 때 20%의 미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이를 이어가서 고배당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표상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접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바로 최근의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은 주구장창 사는 주체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인데 두 주체가 있는데요. 바로 기타금융 쪽하고 기타법인 쪽입니다. 자, 기타금융 이쪽은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 아포로파이낸셜 그룹, OK금융그룹이라고도 하죠. 이쪽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OK저축은행하고 러시앤캐시 같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최근에 사는 게 왜 얘네라고 확신하냐면은 기존에도 열심히 샀어요. 쫙 샀는데 10월 16일까지 보시면은 OK저축은행으로 매입한 내역이 보이죠. 그리고 공시를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샀어. 아포로파이낸셜. 단순 투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특이한 게 2019년도부터 계속 지분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동안 사라졌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시 본격적으로 막 사고 있습니다. 일단 한 주체는 파악이 됐고 여기 기타법인 얘는 뭔가? 얘는 이제 기존 대주주인 삼양사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10%가 있었는데 최근에 늘려가지고 한 13%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넘었을 겁니다. 얘네 둘이 경쟁이 붙었어요. 공시 보시면 삼양사는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급기야는 이렇게 조그맣게 뉴스가 납니다. JB금융지주의 주요 지분을 가진 3인방이 있는데 삼양사, 국민연금, OK금융그룹이다. 이렇게 셋이서 지분율이 비슷비슷하다. 근데 삼양사는 어떤 존재인가 보면은 삼양사는 초기에 여기 전북은행 때 돈을 대준 오랜 기간 대주주였다. 그래서 삼양사 회장의 사촌이 JB금융 회장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상임 이사에다가 삼양홀딩스 사장을 해가지고 이게 삼양사랑 좀 관련이 이모저모로 많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생긴 게 5년을 재임한 이사는 정관상 중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알아서 좀 견제해. 만기 되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갈아 끼라 이런 식으로 눈치를 줬는데 이 상황에서 OK가 치고 들어오고 있다. 치고 들어오니까 같이 지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일단 사고 있는 것도 사고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한계가 있는 지분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금산분리법에 따르면은 금융이 아닌 존재가 금융기관,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15%를 초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맥스 15%까지밖에 삼양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OK가 사면 괜찮은 거냐? OK는 금융인데 얘네도 살 수는 있는데 은행법에 따라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15%를 초과하면은 이제 대주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 기준을 넘어가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사고 있지는 않은데 살려고 맘먹으면 15%까지 살 수 있어요. 다들 살려면 일단 15%까지는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M&A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분쟁이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삼양사랑 OK를 봤을 때 이 둘이 누가 됐든 어차피 국민연금도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한테 잘 보여야 주주총회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둘이 한 배를 타고 있는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의중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지분을 살 때 얘들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밸류 같은 경우는 이미 싸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주체면은 크게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여기가 앞으로 OK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게 주목받는 요인이죠. 대부업 출신 아닙니까? 대부업 하면은 이제 샤일록부터 해가지고 유래가 깊은 업종인데 대부가 예전에 금리 한번 보시면은 66% 깎아가지고 50% 이랬어요.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까 정권들에 의해서 때리기 좋은 타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해마다 계속 이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정이자 한도가 24%까지 떨어졌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인하안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되면은 21년에 더 낮춰질 예정이에요. 대부업 본진이 털리는 게 보이니까 얘네들도 살 궁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러시안 캐시, 아프로 파이낸셜 대주주가 JNK 캐피탈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일본 쪽 자금일 거다 이런 루머가 있었죠. 해명에 따르면은 이 최윤 회장 이분이 한국 사람이고 자기가 일본 생활을 오래 했고 거기 사정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했을 뿐이다. 우린 일본 자금 아니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대부업이 힘들어지니까 OK저축은행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계 자금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해요. 그 딱지를 떼기 위해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OK의 뜻이 오리지널 코리안입니다. 토종 한국인.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그 딜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걸죠. 대부 잔액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도하겠다. 대부업 광고를 안 하겠다. BIS 비율을 맞추겠다. 매출 채권을 계열사로 넘기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연결고리를 끊는 거죠.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대부자산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줄이긴 줄여왔는데 목표대로 뭐 이행을 해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급격하게 안 주니까 또 열심히 때립니다. 야, 네 동생도 대부업 하는데 여기랑 연계해서 좀 줄이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24년까지는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언을 했어요. 참고로 여타 저축은행들처럼 대출 금리는 대부분 20%대입니다. 하지만 이 언저리라는 거고 웰컴 저축은행 이런 애들 보면은 24% 꺾어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네도 대부 출신이잖아요. 대부 금리가 현재 24%고 언저리에서 영업을 한다는 말은 이제는 대부랑 저축은행이랑 별 차이가 없다시피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얘네들은 또 한편으로는 엄청 징징대고 있어요. 자기들이 마진이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20%로 나간 대출 사실상 마진이 1, 2%에 불과하다.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가면은 우린 손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보니까 저축은행 1년 금리가 예금 기준으로 한 2% 정도 주고 일반 대출 금리가 한 10% 정도 돼요. 야, 대충 빼봐도 매대 마진만 8%잖아. 장난하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심지어 최근에 신규 대출 기준이고 기존 거 보니까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은행 대출만큼 이제 왕창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손익을 보니까 영업손익에서 이자손익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 여파도 여기도 떼일 수가 있으니까 대선 충당금이 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더 늘었다. BIS 비율은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장사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잡설이 길었는데 이 대부업에 있던 애가 저축은행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 쪽에 뭔가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인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인사를 갈아치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주총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 이슈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소설을 써봅니다. 아니면은 삼양사를 도와서 한몸이라 사실은 사업 신호주도 낼 겸해서 사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명부 폐쇄일이 지나고도 계속 사면은 이제 그림이 복잡해질 거예요. 일단 알려진 거는 여기까지죠. 뭔가를 의중을 가지고 계속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JB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대주주 11% 연기금입니다. 여기도 OK의 흔적이 포착이 됐다. 정확히 JB금융지주와 같은 시점에 기타 금융법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딱 멈추는데 그때가 10월 16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나타나서 똑같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주가 이번에 배당컷 이슈로 살짝 여기서 요 원저리에서 꺾였을 때도 JB하고 DGB만 계속 올랐어요. JB야 이제 지분 경쟁 이야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DGB는 여태까지 3, 4% 산 것 같은데 이것까지 왜 사는지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OK 최 회장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한데 몇몇 미지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뭔가 있다. 도대체 뭔 생각입니까? 그럼 그냥 사는 거지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나라 원탑 대부업체 출신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최근 일부 지방은행을 둘러싼 OK저축은행의 행보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은행주로서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어 보이기에 일단 베팅을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고 추가적인 노이즈 발생 이슈가 있다. 요새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배당락 같은 경우는 금세 커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뭔가 행동을 계속 할 텐데 그 추이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